한 30년쯤 전이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 원조 공산혁명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영구혁명론 뭐 이런 거 얘기 막 하고 있었습니다. 영구혁명론 뭐 트로츠키는 어떻고 저떻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보니까 영구구조개혁론을 들고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계, 국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변화와 발전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성장은 멈추고 발전은 없다. 정말 피곤한 삶이죠. 피곤한 사회죠.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또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부총리 나와서 구조조정 해야 된다. 뭐 금융위원장도 나와서 그런다. 물론 뭐 한경사설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얘기 무지 많이 했고요. 한국은행 총재도 나와서 지금 금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산업이 경제 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예컨대 뭐 노동개혁 이것도 다 구조개혁이죠. 우리가 4대 개혁하겠다는 정부가 어제 대통령은 드디어 금융개혁으로 얘기가 왔습니다만 4대 개혁 노동개혁이 다 구조개혁이고 좀 좁게 말하자면 기업들, 부실기업, 좀비기업 털어내는 거 이거 전부 다 구조조정입니다. 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는 안 된다. 좀비기업 우리 뭐 전번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걸 보면 제가 읽어봤더니 물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만 3,000개 정도 기업이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좀비기업이 있다. 이거 처리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구조개혁론의 일환입니다. 그런 산업구조조정 얘기부터 한번 보시죠. 요 일면 톱이 이겁니다. 2015년 10월 7일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일면 톱에 보십시오. 정부의 안입니다. 직접 이런 건 시킨 건 아니고 정부가 만든 안입니다. 포스코, 대우 인터내셔널 통째로 팔아라 이런 제목을 했죠. 제목을 달았죠. 이거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안을 정부가 마련했다 이겁니다. 아직 뭐 그대로 강제하는 건 아니고 정부의 시안입니다. 우리 기자가 단독 입수한 그런 시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꼭 갈지 안 갈지만 일단 정부의 입장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스코가 오지랖넓게 온갖 거 하지 말고 철강 한 우물 팔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전 세계 철강 수요 그리고 생산 시설 볼 땐 중국이 막 뛰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포스코 위험하다. 그런 게 반영돼서 지금 포스코 주가가 헤매고 뭐 포스코가 위기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우 인터내셔널 이거를 옛날에 주대우하고 했던 그 기업이죠. 대우 인터내셔널 통째로 팔아라 이런 얘기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영구 뭐 혁명론부터 영구 구조개혁론 모든 그 부실기업 정리 얘기했는데 점점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가고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계 경제가 그렇게 요구하고 금융이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위기를 닥치지 않으려면 이런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자부가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포스코는 팔아라 그래서 뭐랄까요 좀 일관되게 분명하게 그 하라는 얘기고요. 철강을 한 우물 가라는 얘기입니다. 요 자세히 상세 기사 한 면 보십시다. 3면에 한 면을 썼습니다. 철강산업 구조조정. 사실은 철강산업만이 아니고요. 조선산업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뭐 중소기업계에서 지금 사실은 구조조정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유화학 예외 아니죠. 그것도 정유 말고 석유화학이 그렇다고 이미 몇 번 얘기했어요. 석유화학. 그다음 철강. 조선 다 그렇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빼고 다 매각하라.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동부제강 같은 거 이런 거를 합쳐서 차강판으로 특화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제철은 특화하고 포스코는 철강을 한 우물 팔아 이런 겁니다. 자, 정부 철강업체 대형화를 전문화해서 또 감산을 추진한다. 지금 감산하지만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이 연간 13억 톤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요는 한 11억 톤 해서 한 2, 3억 톤이 과잉된다고 제가 포스코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과잉 생산하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동국제강은 고부가 후판 이렇게 선박 같은 데만 들어는 두툼 판만 집중하고 그런 얘기가 동부제철은 인천 당진공장 현대제철 인수하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린데 이게 옛날에 한때는 빅딜이라고도 했던 겁니다. 그 금융위기 때 반도체를 현대, LG 다 모아가지고 하이닉스 나왔던 그런 빅딜도 구조조정 일환이고 그렇게 위기 때 강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위기 오기 전에 업계 자율로 갈 것이냐 업계 자율이 안 된다면 채권단이 주도할 것이냐 채권단이 주도하게끔 정부가 내몰 것이냐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급 과잉에 짓눌린 철강업 옆에서 중국 밀어내기 수출이 원래 1억 톤에 전망할 것이고 아시아 철강 값은 1년 새
40%가 폭락했다 이런 기사네요. 40% 폭락이면 도무지 원가가 어떻길래 이 정도면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유화학도 그렇습니다. 석유화학도 뭐 이게 전문 분야입니다만은 TPA 제조업 문제고 조선 이런 데도 전부 다 대형사 위탁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업구조조정에 칼을 뺀 정부인데 이 칼을 어떻게 해줄지 봐야겠군요. 다시 일면 요거는 최근에 많이 나온 겁니다. 무늬만 회사차 경비 처리 상한선 둔다 이 말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국회 답변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법인 혹은 법인을 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회사에 등록을 해놓고 세금, 비용 전부 다 회사 돈으로 차를 삽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모님이 타거나 집에 뭐 제2 세컨드 승용차로 사장님이 선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경비 구입부부터 세금 내고 유지비 기름값 다 대고 하는 이런 차들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쓰는데 무늬만 회사차 이런 거는 경비 처리에 상한선을 둔다 이겁니다. 지금은 외제차 같은 것도 막 서게 해서 막 그런 문제가 되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필요한 일이죠. 정상적인 조세 부담에서도 맞고 또 국내 차를 조금 보호하는 국내 차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사는 무늬만 회사차가 되게 외제차인 경우가 많거든요. 벤처기업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대학은 어떤 데냐? 1위가 한양대군요. 전국 벤처기업인 중에 많이 나온 게 순위 봅시다. 진짜 코스닥 상장사는 서울대가 많고 하여튼 한양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5위는 인하대, 6위 성균관대, 7위 중앙대, 8위 경희대, 9위 건국대, 10위 동국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다 차지해버렸네. 어쨌든 벤처기업 이런 게 뭐 좋은 순위라고 봅니다. 벤처를 많이 생겨 이런 게 좋죠. 옛날에는요 대학 순위 가지고 맨날 사시 몇 명 되고 행시 몇 명 되고 정말 고리타분하고 정말 재미없는 내용 아닙니까? 뭐 보면은 우리 학교 아직도 그런 전통이 남았죠. 그리고 고시험 만들고 고시 사시 몇 명 됐고 정말 그런 유치한 비교하던 시절에 비하면 벤처 많이 냈던 이 순위는 저는 정말 신선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비교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작가를 많이 배출한 대학 비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사시 행시 그렇게 나간 사시를 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신문 읽겠습니다. 자, 중기중앙회 재정 자립 추진하겠다고 중기중앙회장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익 사업을 확대해가 기업 중앙에 가지고 재정 자립을 하고 수익 사업을 해야지. 이 정부에서 정책 자금 내놔라 돈 내놔라 하는 순간 중기중앙회는 정상적인 기업들의 그 이익 단체가 아니라 관변 단체, 정부 눈치 보는 단체, 정부 시키는 대로 하는 단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이 브라질 채권 불안정 판매 조사한다네요. 브라질 채권은 최근에 뭐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최고 50%까지 손해봤다고 합니다. 브라질 자체가 워낙 채권 값이 많이 떨어진 데다가 나라 위기국에 또 환율까지 뭐 브라질 돈 가치가 워낙 떨어지잖아요. 이중적으로 채권에 투자했는데 채권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채권 값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환율에서 엄청난 손해 보니까 반토막이 막 났는데 요거 불안전 판매가 없는지 정부가 보겠다는 겁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는 2면에 계속되네요. 2면 건너뛰고 3면 봤고요. 자, 4면 TPP. 요 TPP는 뭐 우리 정규 TV의 다른 코너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요 큰 제목 보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빠진 TPP 미국, 일본 중심의 12개 완성된 거. 원인이 뭐냐? TPP 우리가 가입에 실기한 이유가 뭐냐? 책임 놓고 다른 말이 나온다. MB 정부가 잘못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관료는 이렇게만 하고요. MB 정부 때 총선 관료들은 미국이 한국 참여에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서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MB 정부 때 경제 관료는 지금 미국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정부 잘못했다는 거고 현재 관료들은 MB 때 잘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최 부총리 참여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굉장히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당시에 이런 겁니다. 한미 FTA 효과가 반감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이것 때문에 실제로 또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효과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미 FTA 효과가 반감되는 자동차 부품, 섬유. 자동차 부품은 일본 쪽에서 재미를 많이 보게 됐죠. 섬유가 타격이고 하여튼 아쉽지만 빨리 서두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베 오바마에 날개 달아준 TPP다 그런 얘기. 요 아까 일면부터 나갔던 벤처기업인 제일 많이 양성하는 한양대 창업 노하우 전수받고 펀딩까지 해결해 주더라. 한양대는 달렸다. 그 사연 자세히 들어가 있고요. 이런 얘기들 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8면입니다. 과학 분야 노벨상, 일본은 질주하고 중국은 굴기다. 유행 타는 연구에만 R&D 예산 주는 한국, 이렇게 제목도 있고, 구글 등 다국적 기업 절세 꼼수 못 부린다는 기사 있네요. 한 뉴질랜드 FTA 기사도 있군요. 자, 국제면 마지막 면 볼까요? 자, 잡스처럼 잭도시. 잭도시는 트위터의 창업자죠. 트위터를 창업했다가 경영권 분쟁에서 완전히 뒤통수 맞고 쫓겨났다가 사임했다가 7년 만에 트위터가 경영 위기를 맞자 CEO로 컴백했다고 합니다.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주주들이 잭도시를 불러라. 위기 트위터 소방서로 나왔다고 합니다. 8일 새 뉴스 서비스 발표를 할 거고 침체 분위기 반전시키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잭도시는 컴백했고요. 듀퐁의 여전사라는 듀퐁의 CEO 쿨먼은 사입한다고 합니다. 헤지펀드에 맞서서 경영권을 지켰지만 실적 부진한 그 대단한 듀퐁, 새로운 리더가 이끌 시기다 그랬다고 합니다. 오일 샌드 적대적 M&A 선언했다는 기사도 있고, 구글이 금융 메신저 심판에 수사했다. 그 다음에 영국 보수당이 세금 공제 대상을 줄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아까 중국의 노벨상 소식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정규제 TV 우리 토크쇼를 했습니다. 정규제 TV 토크쇼를 했는데 노신사까지는 아니고 이제 노신사 초입에선 은퇴하신 한 신사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병기 선생님인데 국내 최고 굴지의 건설사에서 아주 간부를 지내시고 지금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아는 신부님 중에 김인중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프랑스에 가서 스테인드 글라스와 종교의 활동, 특히 스테인드 글라스 최고 전문가가 되는데 본인이 미술을 서울대 미대를 나오셨나요? 전공하고 이런데 국내 못 오신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질타하고 시비하고 시기하고 그 질서가 넘어지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하거나 예술하거나 이런 데서도 붕붕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실 있게 이렇게 안 하니까 노벨상이 없는 겁니다. 전 그 예술이나 공학이나 같다고 봅니다. 중국의 그 사람 보십시오. 박사이기를 합니까? 중국 최고 그걸 했습니까? 학사로 그렇게 한 분야 계속 하니까 그 무슨 노벨상도 받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토양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이병기 선생님한테 들은 그 신부님 이야기를, 김인중 신부님 사례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벨상이라 근데 갈 길이 굉장히 멀고 좀 차분하게 한 길로 그냥 파고들어가고 남들이 잘하는 거 그런 상황을 인정해주고 고수한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뉴스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